안녕하세요. 키쌤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2급 B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 먼저 살펴볼까요? 기본 작업 1번은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요 1번 문제는 시간이 남을 때 마지막에 타이핑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쉬운 문제를 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작업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2번은요, 세 서식입니다. 자, 각각 2점씩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10점을 목표로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하나, 둘, 셋, 넷 영역이에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영역은 그냥 블럭 지정이고요. 나머지 영역은 컨트롤의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빨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블럭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A5번에서 A6번. 자, 첫 번째 셀은 그냥 블럭. 자, 그 다음부터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을 눌러준 상태에서 자, 드래그,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4에서 G4까지. 자, C4에서 자, G4까지. 이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굵게 채우기 표준색 노랑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굵게 눌러주시고요. 클릭. 자, 채우기 색깔. 자, 표준색의 노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 서식이네요. 자, 숫자 뒤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개를 표시하래요. 자, 이렇게. 자, 이때 0일 때는 0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양식은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되죠.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샵, 콤마, 샵. 자, 반드시 마지막에 샵이 아니에요. 0이 돼야 돼요. 0. 자, 0이 되고요. 개. 자, 이 문제는요. 여기 마지막에 샵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0일 때 0이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샵은 0을 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샵, 샵 0, 개. 개 앞뒤에는 쌍따옴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샵, 샵 0, 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범위 먼저 지정할까요? C5에서 H13까지. 자, 범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C5에서 H의 13번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셀 서식하는 세 가지 방법. 우클릭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1, 아니면 이 표시 형식에서 단수 눌러주셔도 되죠. 자, 사용자 지정 갈까요? 자, 형식에서 샵, 샵 0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요 박스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때 뒤에 표시되는 글자가 개죠. 자, 개. 자, 이때 보세요. 자,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자, 보기. 따옴표 안 했습니다. 쌍따옴표 안 했지만, 보기에서 개자가 나왔죠? 그러면 쌍따옴표를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보기에 개자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쌍따옴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입력 안 해도 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결과적으로,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가 잘 되었는지 보세요. 자, 세 자리 숫자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콤마가 표시되었고요. 숫자 마지막에 개자가 나왔습니다. 자, 0이라는 데이터는 없죠.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샵, 샵 0개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3번 문제. 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되죠. 자, A 3번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는 빨리 선택하는 방법. 컨트롤 A 또는 컨트롤 별. 자, 컨트롤 A나 컨트롤 별을 눌러주시면 자, 영역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자, 빨리 입력 선택할 수 있죠. 자, 컨트롤 A 자, 또는 컨트롤 별. 자,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죠. 자, 입력해서 데이터 영역을 모두 다 선택하시고요.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먼저 클릭. 다시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자, 끝났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이름 정의네요.
자, 4번은 영역을 보겠습니다. B의 5번에서 B의 12까지. 자, B5에서 B12까지. 선택하시고요. 자, 이름 상자 어디 있죠? 자, A열 위에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기존의 B5번 셀이 파랗게 선택이 되었다면, 자, 키보드 상태 보시고요. 한글로 제품명 엔터. 간단하게 이름 정의 끝났습니다. 5번. 자, 메모 삽입 문제가 나왔죠? 자, H7번 셀. H7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 메모 삽입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메모 삽입. 자, 기존에 이렇게 PC 이름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내 PC 이름이 입력되어 있다면 다 지우시고요. 최고 인기 품목 글자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 모서리. 자, 반드시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보세요. 모서리에다 메모 모서리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자, 메모 서식이 여기 있어요. 자, 메모 서식입니다. 자, 모서리에서 선택해서 메모 서식을 찾아가세요. 메모 서식. 커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맞춤. 자동 크기. 자, 지금 메모 서식이기 때문에요. 자, 메모 서식의 맞춤이고요. 여기서 자동 크기. 자,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하시면 메모 크기가 글자 메모의 내용에 맞게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지금은 우리 글자를 조금만 입력했기 때문에 메모 창이 줄어들어요. 자동 크기. 자, 항상 자, 빈칸 클릭해보면 메모가 사라지죠. 자, 메모가 사라지고요. 메모를 입력한 셀에 빨강색 표식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메모가 표시된 H7번 셀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메모 표시. 메모를 표시하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 셀을 선택했을 때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네요. 자, 1번 기본 작업 2번 문제. 자, 이렇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본 작업 3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자, 기본 작업 3번은요. 자,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자, 조건부 서식. 자, 우리 조건부 서식은요. 아주 친절하게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그리고 함수도 알려주고 있죠. 어떤 함수? 자, 주어진 함수 외에 다른 함수 쓰시면 절대 안 돼요. AND 함수. 다른 함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ND 함수 볼게요. 자, 지기가 주임이고요. 총급여가 400만 미만. 자, 여기다가 스타일을 굵게. 표준색 파랑. 자,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범위도 잘 볼게요. 너무 친절하게 A4에서 15라고 지시가 있네요. 자, 블록 잡아 보겠습니다. 자, A4번에서 자, G에 15번까지 자, 선택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Shift 도움 받으시면 편하죠. 자, 조건부 서식은요. 표의 레이블. 자, 표의 레이블은요.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셀은 열고정 혼합 참조. 자, 그래서 우리가 F4번을요, 몇 번? 2번을 눌러줍니다. 자, 열고정 혼합 참조 기억하십니다. 자, 해볼게요. 블럭 지정했고요. 자, 가는 길 홈.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수식으로 입력하라 라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는. 자, 수식은 는이 먼저 와야 되죠. 는. 선택했습니다. 자, 직위. 자, 두 가지 조건이니까 AND가 먼저 입력이 돼야 되겠네요. 자, AND. 자, 첫 번째 조건, 직위의 첫 번째 셀. C의 4번이죠. 자, C의 4번을 선택하면 고정이 되는데, 자, 고정 절대 참조 형태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 둘, F4를 2번 눌러줘야 돼요. 자, 부장이, 자, 직위가 주임. 자, 그러면 는, C의 4번이는, 자, 문자는 쌍따옴표. 자, 주임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쉼표, 콤마죠. 총급여의 첫 번째 셀이죠. 그러면 G의 4번. 마찬가지로 F4를 2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미만이니까 작다. 400만. 숫자 입력했고요. AND에 가로를 닫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 서식.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요, 표준에서 파랑. 표준에 파랑. 확인.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내용만, 자, 서식이 지정이 잘 되었습니다. 자,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미만이어야 되는 거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주임. 자, 주임이라는 데이터는요, 총 하나, 둘, 세 개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400만 원 미만. 자,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데요. 자, 이거 400만 원 딱 떨어지죠. 미만이라는 값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요 재선형은 답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여기 374만 1,500. 이 두 데이터는요, 400 미만 맞네요. 그래서 400에서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라는 거. 자, 미만은 어떻게 해요? 작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하. 만약에 문제에서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하라면 3개, 재선형까지, 재선형 데이터까지 3개가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입력을 잘 하시고요. 결과, 답이 맞는지도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자, 문제, 자, 매출액 합계를요. C의 13번 셀에 계산하라네요. 자, 일단은 필요한 함수. 자, 하나, 둘, 셋, 4개. 4개를 주고요. 자, 이 4개의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래요. 자, 그럼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죠. 합계. 조건이 지점이 동부. 자, 지점이 동부가 조건입니다. 자, 조건을 먼저 입력할게요. A12번에서 A13. 자, 이때 우리가 자, 조건을 입력할 때는요. 글자를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타이핑하지 마시고 복사 붙이기, 복사 붙여넣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점 동부.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점 동부. 자, 이 두 데이터를요. 복사해서 자, A12번 셀에 컨트롤 V 이렇게 붙이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블럭 취소할 때는요. ESC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답을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C의 13번에다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조건이 하나죠. 하나짜리 합계니까. 우리가 합계니까 뒷섬이네요. 뒷섬. 자, 그 다음에 올림. 자,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 다운, 라운드 중에서 자, 올림은 라운드 업이죠. 자,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요. 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 글자 보지 마시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 예시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숫자를 문자를 보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시고요. 0이 3개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수에 표시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보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시고요. 마이너스 3을 유추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뒷섬을 먼저 계산하고요. 마지막에 그 값을 라운드업에 넣으시면 돼요. 자, 먼저 뒷섬, 는 D. 뒷섬 먼저 부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마법사 가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샘플 나오죠. 도우미,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어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요. 바로 하셔도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무조건 전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체 다 잡아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잡아도 돼요. 내 마음에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범위는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지금은 답이 한 셀에만 표시되니까 고정 안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심표. 자, 필드. 계산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매출액의 합계죠. 자, 그래서 매출액을 선택해 C의 2번을 레이블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를 1번, 2번, 세 번째 열이라 3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C2번을 선택해도 되고 3 적으셔도 되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건이죠. 자, 조건 아까 입력했던 A12번부터 A13번 두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도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로 닫고요. 엔터. 자,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답을
라운드업 함수에 다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잘라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라운드만 앞에 넣어줄게요. 자, RO 라운드업 넣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괄호 열고 제일 마지막에다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는요. 숫자, 콤마, 자릿수죠. 자, 데이터베이스 뒷섬으로 숫자를 먼저 뽑아냈고요. 콤마 쉼표하시고요. 자릿수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 입력하시면 자, 내가 원하는 형태 나왔네요. 0이 3개.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자, 조건이 하나, 두 개네요. 자, 하나, 두 개고, 자, 원하는 값은 인원수예요. 자, 뒤에다가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래요. 마지막에다가. 자, 인원수를 계산하라. 자, 어떤 함수를 쓸까요? 자, 세 가지를 쓰래요. average, count, if, s. 연산자, and 연산자까지. average는 평균이고요. count, if에 s가 붙었으니까 개수. 자, 어떤 개수? 조건이 2개 이상인 셀의 개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지금 하나, 둘. 자, 두 가지고요. 인원수니까 count, if, s가 맞겠죠. 자, 그러면 요 기본급의 평균이 이상이라는 여기에 average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count, if, s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리. 답을 표시할 셀 제2의 12번. 제12번이고요. count, if, s는 마법사를 쓰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쌍따옴표 입력하시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count, if, s 불러보겠습니다. 자, count, if, s 불렀고요. 자, 마법사 부를게요. fx. 자, fx 불렀고요. 자, 크리테리어 레인지. 조건의 범위죠.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다. 그럼 상여금 전체. 자, 상여금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상여금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크다. 120만.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자, 기본급 선택하시고요. 자, 크거나 같다. 자, 에버리지를 직접 적어 볼게요. 자, 기본급 전체. 지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12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입력했을 때는요. 크다 120만 숫자만 입력되지 않고 크다라는 문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이 되어서 자,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법사이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자, 지금은요. 자, 두 번째 조건에 에브리지를 넣었는데요. 여기도 내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옆에 아래쪽에 빈칸 선택해보면, 클릭해보면 이렇게 쌍따옴표가 앞뒤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영역은요. 크다 120만.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average라는 함수가 들어갔죠. average 함수 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 범위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수정합니다. 자, 어떻게 수정하시는가? 자, 마지막에 쌍따옴표를 지우고요. 자, 는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크거나 같다에만 쌍따옴표를 앞뒤에다 붙이고요. average하고 크거나 같다를 결합하기 위해서 Shift 7번 결합 연산자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옴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잘 보세요. 자, 쌍따옴표는 크거나 같다 앞뒤에만 붙고요. average하고 연결할 때는요. Shift 7번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와 숫자가 입력될 때는 전체를 문자로 처리. 숫자만 입력할 때는 따옴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 count if, sum if 함수를 사용할 때 크리테리어 조건은요.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는 이렇게 평균값 이상이라는 함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쌍따옴표 위치를 잘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렀더니 숫자 3 나왔네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반드시 명을 표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다가 다시 10부터 7번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로 입력을 해서 결과가 3명으로 표시가 되도록 자,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맞춰 주셔야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내신 겁니다. 자, 우리 3번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if와 mid를 활용해서 풀어라 라고 지시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choose mid로 출제될 때도 있어요. 자, if와 mid로 출제가 될 때는요. 1이다, 2다, 3이다, 3이다 라는 조건을 직접 적어야 돼요. 그럴 때 if로 주어질 때는요. 이런 1, 3, 2, 4라는 걸 직접 조건에다 입력해야 돼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choose 함수는요. 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자, 숫자 상관없이 우리가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여기 조건은요. 의미가 없어요. 문제만 잘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C에 17번, 8, 하나만 뽑아라. 괄호 닫으시면 2라는 값이 추출이 되네요. 자, 요 값을요. 잘라서 choose에다 넣을 거예요. 자, 는 자, ch 자, choose 더블 클릭 fx. 자, 첫 번째는요. 1, 2, 3, 4가 나타나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잘랐던 mid 함수를 입력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는 1, 는 2라는 조건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choose라는 함수는요. 자, 왼쪽에 보세요.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미리 1일 때, 2일 때, 3일 때 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choose 함수는 순서대로 1번일 때 값, 2번일 때 값, 3번일 때 값, 4번일 때 값을 적어주는 함수입니다. choose는. 자, 여러 개 중에서 순서대로 1번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1번 자리에다가 클릭하시고 남. 자, 탭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탭, 남, 탭, 남녀라고 입력하시면 자, 문자 앞뒤에 자동으로 쌍따옴표도 입력이 됩니다. 확인.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자, 정답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으시죠? 자, 볼까요? 2는요. 3은 남, 4요, 1남. 정답이 맞죠? 자, 이렇게 함수는요. 풀고 나서 데이터를 보고 내가 정답인지 한 번 더 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4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함수가 보니까 if와 라지네요. if 라지.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는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자, 하나, 둘, 세 가지. if 함수를 두 번 써라 라는 뜻이죠. 자, 라지 첫 번째 높은 사람 라지 1이고 두 번째는 라지 2네요. 그래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는 if 더블 클릭 fx. 자, 첫 번째 기준이 누굽니까? 첫 번째니까 i17번 값. 총점이 기준이니까 i17번이 는. i17번은 이동해야 되는 값이니까 상대 참조를 그냥 두시고요. 이 값이 첫 번째 i17번 값이 첫 번째로 높다. 라지 1이 나와야 되겠죠? 라지. 자, 라지는요, 범위 전체 고정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총점 전체를 F4로 고정하시고요. 콤마 1. 첫 번째로 크다. 콤마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다면, 첫 번째로 높다면 최우수. 자, 두 번째, true에다가 최우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에다가 여기에다 다시 if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우수와 공백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때는요. 자, 아까 수식 입력줄에서 이 부분을요, 복사해 오시면 돼요. 자, 복사해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라지에 자, 라지 영역까지만 복사를 다시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자, 세 번째 창에다가 다시 if를 넣어줍니다. 다시 if를 입력했죠? 자, 입력했더니요. 자, 라지에 아까 1이 아니고 여기를 2라고 적어야 되겠네. 2. 자, i7번이 라지 두 번째 값, 두 번째로 높다면 콤마 하시고요. 직접 여긴 적을게요. 쌍따옴표 하시고 우수. 쌍따옴표 하시고요.
자, 콤마 하시고, 자, 공백일 때는 쌍따옴표만 2번 하시고, 자,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눌렀더니 우수라고 표시가 되네요. 자, 채우기들 더블 클릭했더니요. 한 명만 채우수고요. 두 번째 높으면 우수가 되고 나머지 공백. 자, 잘 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if 함수는요. 중첩이 될 때는요. 이렇게 복사해서 그 데이터를요. 다시 한 번 더 붙여 넣어 주시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붙여 넣으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고치는 거죠. 첫 번째 1이라는 데이터를 2로 고치고, 자, 마지막에 if가 2번 입력됐기 때문에 자, 괄호가 2번 닫힌다는 거.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문제는요. 자, 왼쪽에 첫 번째 문자와 참조해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래요. 자, 보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려네요. 이걸 마지막 if error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hlookup 찾기 함수죠. left 왼쪽. 먼저 그러면 hlookup을 먼저 풀고요. hlookup을 먼저 풀어서 마지막 if error가 났을 때는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 라는 순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과 코드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원서 번호가 있는데 원서 번호로 푸는 게 아니고 학과 코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레프트 먼저 풀게요. 자, 레프트 먼저. 자, 순서를요. 자, 우리가 hlookup을 레프트 이용해서 hlookup을 풀어내야 돼요. 자, 지금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하나를 뽑아서 학과 코드를 추출해야 학과명을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레프트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 hlookup을 풀고 마지막 if error를 순서대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원학과가 표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학과 코드가 필요하지 원서 번호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레프트. 자, 레프트는 간단하니까 마법사 필요 없죠. 자, 선택 A29에서 몇 개? 왼쪽에 하나만 뽑아내면 되겠죠? 자, M이 추출됐습니다. M 같으면 멀티미디어라고 뽑아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프트를 잘라낼게요. 자, hlookup이라는 이 함수는요. 자, 기준이 되는 셀을 잘 선택해야 되죠. 기준이 되는 셀 범위. 자,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SNM을 찾죠. 자, 방금 했던 left 함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나는 M을 찾아라. 어디서? 콤마, 쉼표. 아래쪽에서 찾아야 되죠. 표에서. 자, 이때 중요한 거. 자, M이 포함되는 첫 번째가 기준이 돼야 돼요. 왼쪽에 학과 코드, 학과명은 범위 입력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hlookup에서 표의 범위는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반드시 고정하셔야 돼요. 답이 한 셀에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여러 셀에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범위는 고정, F4로 고정하셔야 되고요. 콤마, 쉼표하시고 내가 결과적으로 찾고자 하는 건 1번, 2번.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죠. 그래서 숫자 2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입니다. 2. 자, 그리고요. 콤마 하시고요. 유사값과 정확한 값을 적어주셔야 되죠. 자, 여기 아래쪽에 표시가 바로 뜨네요. 유사값은 true라고 쓰고요. 정확한 값은 false라고 쓰래요. 자,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되고 타이핑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유사값, 정확한 값은 0을 입력하거나 0. 그죠? 공백으로 표시할 때는 유사값, false, 정확한 값은 숫자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사값인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M은 그대로 나와 있죠. M. 있으니까 M 쓰면 돼요. N, S, M, S, N. 그대로 나오죠? 그럼 이건 정확한 값이죠. 1에서 100까지. 101에서 200까지.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요럴 때는 우리가 유사값이지만 자, 그대로 S, N, M 나온다면 이때는 정확한 값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A. A라는 값은 없어요. 그죠? A라는 값은. 그래서 A는 아마 에러가 날 거라고요. 에러가 날 때는 아까 코드 오류로 표시하셔라는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니까 여기 false 값을 정확히 일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스가 입력이 되고요. 0을 입력하셨어도 돼요. 자, 괄호 닫아 볼게요. 자, 멀티미디어. 자, 입력이 돼 있죠. 자, 채우기 눌러 더블 클릭 해볼까요? 자, 보세요. 다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A로 시작되는 데이터는 학과 코드에 없어요. 그래서 에러, 오류 표시가 떴죠. 자, 문제에서 오류 발생 시 지원 학과의 코드 오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if error라는 겁니다. if error는요. 간단하죠. if error는 숫자, 함수 표시하시고 콤마 하시고 오류가 났을 때 표시할 문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자를게요. 컨트롤 X. 자, if error. 자, if error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어떻게 value, 에러일 때 값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컨트롤 V. 심표하시고 코드 오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하시고요. 코드 오류. 변화 없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채우기 핸들러. 자,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이렇게 코드 오류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3개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다 풀었네요. 자, 우리 함수는요, 5문제 중에서 3문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자,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싶은 문제는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지 않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시간적인 여유가 남았다면 그때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분석 작업입니다. 자, 분석 작업 한번 볼까요? 자, 분석 작업은요,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요, 자,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요.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름 정의를 먼저 시작하고 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전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자, 분석 작업 1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정의를 하나, 둘. 자, 두 군데 이름 정의를 먼저 하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C의 10번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서 클릭. 이름 정의 먼저 하겠습니다. 집행액 합계. 글자 엔터 누르기 전에 정확하게 오타가 없는지 잘 보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D의 10번. 자, D의 10번 셀도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요. 집행률. 엔터.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잘 보세요. 자, D의 10번이 변동할 때 C의 10번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D의 10번을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편해요. D의 10번. 자, D의 10번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요. 찾아가 볼까요? 시나리오 관리자 찾아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시나리오 관리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죠? 가상 분석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이름은요. 이름은 비율 인상이래요. 비율 인상. 자, 변경셀은 뒤에 10번. 자, 우리가 아까 뒤에 10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셀이 뒤에 10번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뒤에 10번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뒤에 10번을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대로 확인. 자, 뒤에 10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자, 문제에서 자, 시나리오 1번에 자, 집행률 계가 80으로 설정이 돼야 돼요. 원래는요, 62.44죠.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집행률 계를 8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80.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시나리오 2번도 있어요. 자, 시나리오 2번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추가합니다. 두 번째 거. 자, 추가. 두 번째 이름은요, 비율 인하. 확인. 자, 두 번째 값은 집행률 계가 50이네요. 50. 자, 끝났죠? 그럼 확인.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자, 이 데이터 시나리오 관리자를 지금 요약해야 돼요. 요약. 자, 요약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시나리오 요약.
자, 결과셀은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되죠. 자, C의 10번이에요. 자동으로 C의 10번 나오면 따로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결과셀이요. 문제와 다르게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바뀌어야 되는 결과셀을 잘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안 바꾸셔도 되겠네요. 확인. 시나리오 요약이 되었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 1번. 1번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1번 시나리오입니다. 비율 인상. 2번이 비율 인하예요. 아까 우리 이름 정의했던 거. 집행률계, 집행액,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정의했던 두 개와 시나리오 이름 1번, 2번, 80, 50. 이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에도 지시사항 있네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요, 왼쪽에 위치하래요. 자동으로 왼쪽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요, 따로 작업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위치하라 그러면 시트를 어떻게 해요?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당구장 표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석 작업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요. 정렬 문제네요. 자, 정렬이 하나가 아니고요.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 자, 두 가지 정렬. 자, 표안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서 정렬. 자,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범위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선택을 블럭을 지정하지 않고요. 표안에 커서를 두고 정렬을 눌렀는데 제목은 표의 레이블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자동으로요. 자, 여기 표 정렬 박스에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 빠졌고요. 이 부분은 손대시면 안 돼요. 자, 정렬할 때 표의 레이블은 정렬하지 않습니다. 정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첫 번째 정렬 기준은 포지션이네. 포지션. 선택. 자, 순서를 봤더니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요. 반대 순서도 아니네요. 그럼 이건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사용자 지정 목록 선택하시고요. 직접 목록을 입력합니다. 투수, 쉼표, 포수, 쉼표, 내야수, 쉼표, 외야수 다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에 내가 입력했던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대로 확인입니다. 확인. 자, 정렬 첫 번째 1차 정렬 입력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가입 기간이죠. 그러면 기준을 추가합니다. 기준을 추가하시고요. 가입 기간. 자, 값이 아니고 셀색. 자, 셀색에서 RGB 215 28188 찾아볼까요? 자, 선택하면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면 215 28188. 자, 우리 지금 문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아마 여기 조금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RGB가 자동으로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색깔이에요, 보통. 220, 216.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된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맞아요. 215에 228에 188.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택하시고요. 자, 위치는요, 이 값이 위에 표시되는 거죠. 위에 표시. 자, 위에 표시로 그대로 확인. 자, 됐습니다. 자, 잘 정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투수는 투수끼리, 포수는 포수끼리, 자, 내야수는 내야수끼리. 자, 순서대로 정렬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동일한 포지션일 때 가입 기간의 셀 색깔에 따라서 위쪽에다 배치를 하래요. 자, 보면 투수가 3명인데 자, 가입 기간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값이 가장 위에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잘 작업이 됐고요. 이 문제는 아마 여기 문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215가 아니고요. 216이 맞아요. 그죠? 자, 216, 28, 188. 색깔이,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 작업 2번.
정렬 기능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매크로 작업이네요. 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자, 매크로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자, 시작하는 위치가 중요하죠. 어디서? 절대로요. 자, 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표의 바깥에 커서를 두고요. 표의 바깥에 커서를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빈칸에 클릭하시고. 자, 시작해 볼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네요. 평균. 엔터. 지금도 기록 중입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한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자,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표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빈 공간까지 선택하시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 홈에서 시그마 자동합계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평균, 계산 끝, 빈칸. 자, 반드시 매크로를 중지해야 됩니다.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주셔도 되고, 아래쪽에서 중지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중지를 먼저 합니다. 기록을 멈췄습니다. 자, 단추를 입력을 하래요. 어디에? C의 17번에서 D의 19번까지. 자, C의 17번에서 D의 19번까지 입력을 하래요. 자, 단추 찾아볼까요? 개발도구 삽입에서 단추. 자, 단추는 Alt키 도움 받아야 되죠. 깔끔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 C의 17번. C의 17번부터 D의 19번까지. 자, 드래그를 하면, 자, 매크로 지정이 뜨고요.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확인. 자, 단추 1이라고 나타났죠? 이때 이 단추 1은 지우지 말고요.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평균. 절대 엔터 누르지 마시고요. 빈칸 선택. 자, 손가락으로 잘 변하죠? 매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영역을 다 지우시고요. 자, 매크로 손가락으로 변했죠? 평균 단추에서 클릭. 바로 평균 값이 나타나네요. 매크로가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식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오네요. 자, 빈칸 선택하시고. 자, 빈칸 선택하시고요. 시작합니다.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서식. 엔터. 자, 기록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B3에서 B14. 자, B3에서 B의 14번 셀까지를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이죠, 또. 자, 두 번째 영역은 D. D3에서 D14까지. 자, 두 영역에 자, 글꼴 색을 빨강색으로 적용하래요. 자, 그러면 글꼴 색은요, 홈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셔도 되죠. 자, 우클릭해서 표준색의 빨강 색깔 하시고요. 빈칸 클릭했습니다. 자, 매크로 끝내요. 스톱합니다. 기록 중지. 자, 매크로 기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단추가 아니고 도형을 표시하라고 나오네요. 자, 삽입. 삽입에서 도형. 빗면. 선택하시고요. F17에서 G19까지. 자, Alt 키를 눌러줍니다. 자, F부터 G19까지.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추 1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직접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손가락으로 안 변하죠? 매크로로 지정을 또 별도로 하셔야 돼요. 단추는 바로바로 되지만 도형은요, 내가 별도로 매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우클릭, 매크로 지정. 어떤 매크로와 연결? 서식. 선택, 확인입니다. 자, 빈칸 선택하시고요. 손가락으로 잘 변하면 매크로가 연결이 잘 되었을 거고요. 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기존의 서식을 지우는 겁니다. 다시 색깔을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서식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했더니 B열, D열, 1월, 3월 데이터가 빨강 색깔로 잘 바뀌네요. 자, 그래서 매크로는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매크로 기록하고 매크로를 중지 하신 다음에 단추를 또는 도형을 만들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차트 작업 남았습니다. 차트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차트 작업은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요. 수정하는
형태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간단하죠? 자, 색깔 보시면 되죠. 자, 별정 통신이 두 번째죠. 자, 그럼 색깔 볼까요? 자,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별정 통신 서비스입니다. 자, 색깔 잘 보시고요. 선택하셨어요. 클릭하시고요. 그대로 딜리트. 바로 삭제됐죠? 자, 두 번째는요. 차트를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변경하래요. 자,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세로막 대 중에서 두 번째 거 누적 세로막 대용 선택했네요. 확인.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 자,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그럼 차트 옆에 더하기 단수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면 차트 제목이 나타났고요. 연동은 연결이죠. 자, 연결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하면 자, 수식 입력술에 자, 수식 입력술에 선택하시고 는 A1번 셀과 연동되도록 A1번을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 자, 는 입력하시고 A1번 셀을 선택을 클릭만 하시면 A1번이 입력되는 게 아니죠. 차트 작업 느낌표, 차트 작업 시트에 $A, $1로 표시가 됩니다. 직접 타이핑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하셔야 됩니다. 엔터 하시게 되면 서로 둘이 연결되어져서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데이터가 차트 제목이 바로 표시가 되죠. 자, 4번. 4번은요. 자, 부가 통신 서비스 2019년 요소에만 값을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부가 통신은 두 번째 요 색깔인데 하나 선택했습니다. 클릭했더니 모든 데이터 다 선택이 되죠. 자, 한 번 더 선택입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클릭하고요. 잠깐 이따 한 번 더 선택하시면 자, 데이터 하나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값의 위치가 안쪽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표시된 숫자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자,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블 위치가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안쪽 끝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했을 때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 위치를요 안쪽 끝에로 바꿔주시면 이 4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간단한 문제죠. 자,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막대 그래프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열 겹치기라고 데이터 계열 서식 뜨죠. 여기를 0. 간격 너비도 0. 자, 각각 모두 다 확인 처리가 되었죠. 자, 실제 우리 차트 문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문제하고요. 자, 여기 문제지에 있는 내용하고 자,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 차트는요. 문제지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내가 수정한 화면이 똑같으면 됩니다. 자, 차트도 천천히 하나하나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B형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